인터넷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복당할까봐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못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 재개발 다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고 이주 과정에서 생긴 집주인 정씨의 12가지 범죄 행위와 집주인과 공모한 내선동 조합 이주사무실 조합장 정씨, 이주 담당 윤팀장, 내선동 다구역 범죄센터 경팀장의 고의적인 악행을 알려드리고 의왕시청 시장 비서실장 정씨, 의왕시청 감사실 조사관 김씨, 의왕시청 도시가 임대인과 조합사무실 실무자들과 결탁해서 공모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정씨는 세입자를 빨리 퇴거시켜 공가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4월부터 문자 메시지로 세입자에게 수차례 위협을 하였습니다. 즉, 너 다음주까지 집 비워 문짝 부셔버릴 테니까 좋게 대해줬더니 뒤질라고 환장했니? 야, 거지가 12만원 월세 밀리는 거야. 그것도 못 내서 빌빌거리는 게 다음주까지 나가라. 이사를 안 하시면 이사비 없이 나가게 될 겁니다. 집 비워주세요. 2주랑 관계없이 계약 해지입니다. 또한 다른 문자에서는 2020년 2월 1일까지 이사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보증금에서 깝니다. 계약 해지가 안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되었으니 임대료를 입금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월신 수신 계좌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2019년 10월 10일에는 한밤중에 세입자가 한국인인데도 불법 체류자라고 출입국 관리소에 허위 신고까지 해서 한밤중에 4명의 출입국 직원들 남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세입자들 방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019년 9월경에는 갑자기 단전이 3번 되었고 집주인이 전기세 수도세를 일부러 받지 않아서 임대인이 일부러 단전 조치를 할 것이 두려워서 세입자들은 이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집세를 법원에 공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9월경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아와서 2019년 11월까지 이사하면 임대료 2달치는 면제해 준다고 속여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이사갈 집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세입자들은 2달치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 정씨가 월세를 세입자가 2회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고 명도 소송까지 제기하여 세입자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이에 대응하여 법원의 조정 결과 2020년 5월 2일 이사를 가는 동시에 세입자들에게 260만원을 줄 것이고 나머지 채권 채무는 모두 상계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채권 채무는 다름이 아니오라 전기,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과 2020년 5월 2일까지의 월세, 세입자가 월세와 전기, 수도세를 공탁한 금액 등을 상계 처리한 후에 쌍방이 시인하고 사인까지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2020년 4월 25일 조정 이후에 못된 임대인 정씨는 조정 내용을 지키지도 않고 단수를 시켜서 세입자들을 힘들게 하여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모두 있습니다. 임대인의 악행들을 세입자들은 조합 이주 사무실에 수차례 알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관하다고 하면서 방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주 사무실은 세입자와 임대인의 관계나 문제 해결을 잘 해주는 의무가 있는데도
임대인 정씨의 범죄 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물을 만약에 계속 못 먹으면 당연히 죽게 되는데도 이를 악용하여 일부러 단수를 시킨 것인데 그래도 세입자들은 참고 견디면서 이사갈 집을 찾으러 다녔고 그 결과 억지로 찾았습니다. 법원 조정에 나온 이사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들은 정해진 이사 날짜 2020년 5월 2일자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정씨는 아프다는 핑계로 못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세입자들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사를 일부 했습니다. 2020년 5월 2일 집주인 정씨는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도시가스 요금도 안 내고 이사비도 안 주고 보증금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만약에 못 주면 우리가 완전히 이사 갈 수 없다고 하자 집주인은 세입자를 폭행하여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주변의 행인과 등산객들이 모여들자 집주인은 다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세입자들은 112에 신고를 해서 단전 단수 상태가 행세는 거주할 수 없기 힘들어서 근처 모텔에서 임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옷 갈아입으려고 세입자들이 사는 집을 갔더니 현관문 열쇠가 교체되어 있던 사실을 발견하여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말하길 아직 임차권이 있는 세입자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라고 하여 현재 의왕경찰서에 고소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들이 경찰 앞에서 집주인에게 통화를 하여 범죄 사실을 물었는데 주변에 경찰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집주인 정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7일 임차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다시 현관 자물쇠 열쇠를 교체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의왕경찰서 폭행 담당 형사 이씨는 임대인과 매통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고소인 세입자가 진술할 때 일방적으로 유도신문을 하면서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을 폭행한 것처럼 유도하자 세입자가 그 당시에 지구대원들이 촬영한 폭행 부위의 사진을 말하자 유도신문은 중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이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 후에 집주인이 폭행죄 이외의 다른 범죄 사실을 고소한 고소장을 세입자들이 제출하였더니 그 담당 형사는 조사는 더 이상 안 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로 폭행한 집주인 정씨가 세입자의 폭행을 따지지 않고 양해한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담당 검사가 세입자에게 진술도 안 받고 전화로 집주인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사무실 이주 담당 윤 팀장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 있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불법 점유라고 폭언을 하면서 보증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세입자들은 의왕시청의 재생과 서씨를 찾아가 민원을 제출한 후에 정씨는 겨우 자발적인 의사도 없이 보증금만 억지로 2주나 늦게 주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 다시 살던 집에 가보니까 열쇠가 두 번째로 또 교체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철거 대상 경고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 요금 정산도 안 되었고 세입자 물건들도 집안에 있었습니다. 세입자 열쇠도 이주 사무실에 반납한 사실도 없어요. 집주인은 자물쇠를 몰래 교체해서 이주 사무실에 반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주사무실 측에서는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패전 해지 완납된 것으로, 즉 공가 처리하여 임대인이 이주비 이사비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가스 요금은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 세입자들의 물건들도 집안에 있고 세입자들이 사용하던 열쇠도 이주사무실에 반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0년 5월 17일, 5월 18일에 세입자와 철거 대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담당자 내선동 다구역 범죄예방신고센터 경팀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아직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공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내부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철거 대상 경고문이 세입자들 문에 부착되어 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세입자와 이주사무실 윤 팀장과 통화하면서 철거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을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고 조합사무실의 다른 직원이 부착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철거 대상 경고문이 부착된 날 밤 세입자 집 근처에 있는 CCTV 불이 꺼져 있길래 내선동 재개발 다구역 범죄예방센터 경팀장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꺼져 있어도 괜찮다. 자기들만 관리하는 거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CCTV를 비춰지는 범위가 좁아서 현관문 앞까지 볼 수 없고 길가만 볼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CCTV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8일 범죄인 정씨가 갑자기 집안에 세입자 물건들이 점유된 방으로 쳐들어가서 사진 촬영하여 세입자들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세입자들은 몇 년 전 여유 있을 때 구입했던 명품들을 산 것이 몇 개 있는데 이사할 때 미처 운반하지 못하고 집안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 정씨가 보내온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세입자들의 명품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명품을 구매했던 당시의 기록은 증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법적인 지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았어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하기 전까지 집주인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유자라 할지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를 갖는 물건에 대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물건의 소유가 혐의자에게 있지만 점유물에 대한 건 타인에게 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집주인 정씨는 고의적으로 악랄하고 지독한 범죄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이주사무실은 범죄인 정씨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인 정씨가 범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하여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당연히 제재하거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입자들은 임대인 정씨, 조합이주사무실 조합장 정씨, 조합이주사무실 담당자 윤 팀장, 철거 대상 경고 부착 담당 경팀장을 상대로 해서 의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형법 제192조 오명수의 사용방해죄, 제192조 수도불통죄,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제283조의 협박죄,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제311조의 모욕죄, 제319조 주거침입죄, 제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제333조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제347조의 사기죄, 제350조의 공갈죄,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55조에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세입자라도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조합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소액인 이사비를 받을 권리까지, 세입자의 이사비 받을 권리까지 확인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8조의 5항에 의거하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그리고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텔에서 임시 거주한 지도 벌써 42일 정도 돼갑니다. 42일간 숙박비와 식비도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폭행당했는데도 병원비조차 없어 그대로 방치 상태에 있고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주거급여, 생활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정씨가 이를 알고 일부러 내선동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과 부정수급 대승자라는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 신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길가에서 세입자들을 굶어 죽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세입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들을 찾아가 범죄인 정씨의 범죄 행위를 말하고 주거급여,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는데도 이 담당자들은 범죄인 정씨의 대변인처럼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보증금만 받았으니까 주거 생계급여를 중단시킨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완전 이상한 상태도 아니고 집안에 세입자 물건도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정산되지 않아서 폐전 해지 완납 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도 그리고 세입자의 열쇠도 조합사무실에 반납한 사실도 없는데 위와 같이 의왕시 내선동 다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연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사비, 이주비에 관한 법적 규정을 모른다면 세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사비 등을 중간에서 조합사무실이나 집주인들이 탐모하고 착취하는 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세입자들은 의왕시청 도시재산과 담당하는 서씨, 의왕시청의 복지정책과 주거생계급여 담당자, 의왕시청의 시장실의 비서실장 정씨, 의왕시청의 감사실 조사관 김씨 등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책임만 서로 전가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조합사무실을 조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해보고 확인할 것이라는 등 답변만 주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에 관한 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세입자들은 의왕시청 시정실 비서실장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렸고 비서실장 정씨는 고소장을 첨부하여 전에 민원 제출하였던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3일 세입자들이 경기도청에 민원 제출한 사안도 6월 4일 날 의왕시청에 송부되었는데도 감사실의 조사관 김씨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담당자가 조사하는 것이고 자신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우편물로 받아서 검토할 시간도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니 일주일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회신할 것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0일 세입자들이 회신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조사관 김씨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복지정책과 담당자가 조사하여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세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조사관 김씨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도시재생과 서씨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도 모르고 조사관 김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시청 시장실 비서실장 정씨에게 회신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후 세입자에게 알려준다고 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에 관한 녹음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이사비와 이사를 하지 못하고 모텔에서 임시 거주하며 지출된 숙식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왕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범죄 행위와 상관없는 이사비 등에 관한 내용인데도 형사사건 운운하며 핑계를 대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된 이사 비용을 정씨와 집주인 정씨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법을 무시하며 실제적인 처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 정씨가 자신의 빚이 8억 정도 있는 거고 나중에 3억 정도의 빚을 변제한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완전히 공가 처리도 안 된 상태를 공가 처리되었다고 속이면서 조합사무실에서 일을 또 방조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건, 즉 재개발 지역에서 이런 악행과 공모관계에 있는 조합사무실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인내심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입자들은 처음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어 순조롭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이거는 집주인 정씨의 범죄 행위와 이를 공모한 조합사무실 담당자들, 조합장을 비롯해서 담당자, 그리고 내선동 재개발 다구역의 범죄예방센터 경팀장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고소 사실, 고소 취지에 관한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이제 죄에 대한 그 협박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여기 쭉 적시되어 있습니다. 열두 가지 죄나 되기 때문에 이게 관한 죄를 하나하나 다 형법 몇 조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을 해서 12가지 죄를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소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고소 사실에 대한 고소 이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입자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너무나 이게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이 제출된 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집주인 정씨와 이 조합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이 또 의왕경찰서에 또 이거
제출한 고소장도 아직도 조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참 궁금합니다. 조합사무실과 그 집주인 정 씨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이 범죄 행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법에도 규정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사비 등에 관한 거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소장 운운하면서 처리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소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들이 이제 9항, 10항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인과관계, 왜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나, 집주인이 폭행을 하게 된 동기, 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과 이사비가 여러 가지 이런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것은 계속 고소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증거 자료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된 말을 잘 조사해 달라고 의안경찰서에 이렇게 요청을 한 사실이 마지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증거 자료 세부 목록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할 때 녹취한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5년 전에 명품을 구매한 그런 기록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리고 집주인 정 씨가 왜 빚이 8억 중에서 3억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등기부 등본 등 세세한 인과관계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근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렇게 화석연성주의도 이 증거 자료를 보면 확실하게 전후 인과관계라든가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자들이 명품을 구매했던 기록입니다. 이것도 명품을 구매한 기록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명품을 구매한 기록을 보고 계십니다. 세입자들이 도난당한 물품이 5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5개 정도의 증거 기록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난당한 물품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주인 정 씨가 몰래 들어가서 세입자들이 물건을 찍어서 사진 촬영해서 세입자들에게 보낸 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사진 촬영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빈 집으로 공가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관문에 철거 대상 경고 대상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좀 가까이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에 붙어 있는 신고 전화번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선동 재개발 다구역 범죄예방센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이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곳은 공가 처리가 아직 안 된 곳이라고 그 당시에 전화로 말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집주인 정 씨가 악랄하게 세입자들에게 문자로 메시지 위협을 했던, 이사를 강요하면서 위협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증지 여기 또 있습니다. 메시지. 증지 이사를 강요하면서 계속 나가라. 뭐 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화가 났다고 나가라. 뭐 관리 처분 받았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 기간도 자기 마음대로 끝났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우리를 속여서, 세입자들을 속여서 2개월간 집세를 못 내게 한 후에, 고의적으로 속인 후에 집세를 이해 못 냈다고 연체해서 내용을 계약 내용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세입자들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허위 신고까지 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했던 거, 월세도 수신 계좌도 차단해버리고 전기수도세 월세까지 못 내게 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 정 씨는 나가라고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내용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하도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증지 많았는데 이 부분 알았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가세요. 저희가 수도 전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 사용량을 알아야 되는데도 이것도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전기세, 수도세 이거 못 내게 해서 전기 수도를 차단했다고 했던 이런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얼마를 깐다, 주지 않겠다, 보증금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내용을 메시지 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때는 이주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도대체 조합과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소유자가 그 집주인 정 씨가 이런 문자를 함부로 보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헛소리 말고 나가라는 둥 계속 나가라고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강제 집행한다고 하면서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러면서 강제 집행도 절차가 있는데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자신이 강제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협박을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면서도 계속 보증금은 주지 않고 이렇게 도시가스를 안 냈기 때문에 뭐 돈을 못 준다 이렇게 실갱이를 부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들 그 짐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비슷한 사진이긴 한데 다시 여기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라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이 아직 살고 있는 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조합사무실에서는 이거를 공가 처리해서 그 경고, 철거 대상 경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고 그 어떤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은 이것도 이 간단한 사실도 확인을 안 해주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집주인 정 씨가 세입자들에게 주거침입죄로, 주거침탈죄로 뭐 고소한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이거는
조합의 이주사무실 윤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이거 이 숙식비라든가 2주간의 숙식비, 밖에서 임시 거주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 윤 팀장이 다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을 안 해서 저희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거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문자를 받은 건데, 세입자들이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도시가스 정산이 되지 않아서 여기 폐지 해지 완납 처리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합사무실에서는 세입자들이 사는 집을 빈집으로 이사 갔다고 공가 처리를 했는지 참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집주인 정 씨가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인 빚을 갚으려고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강요하면서 계속 우롱하고 협박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던 과정, 그 목적이 어디? 여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빚을 8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억 3천을 변제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변제한 날짜도 2020년 5월 11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보증금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도 계속돼서 같은 내용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네, 이것도 같은 내용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사항 요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는 집주인 정씨와 그 집주인 정씨가 임차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그 최덕원 씨, 전에 집주인 최덕원 씨와 맺었던 월세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2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주인 정 씨와도 그 비슷한 효력이기 때문에 집주인 정 씨가 구태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안에는 계약기간이 계속 묵시적인 갱신에 의해서 2020년 6월 5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된 조정 결정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집주인 정 씨와 세입자들 간의 그런 조정 사항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건데, 임차주택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260만 원을 받는 걸로 여기 돼 있고, 다른 채권 채무 관계는 일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집주인 정 씨는 이때 계산이 안 됐다고 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을 세입자들에게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협박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한 집주인 정현태의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뒷장입니다. 조정조서 뒷장. 이것도 조정조서에 첨부된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조정조서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정조서에 나온 내용을 세입자들이 준수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폭행을
그 당하기 직전까지도 그것을 단전단수가 된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으러 다니다가 겨우 찾아낸 집인데 여기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렇게 이사를 2월 2일 날 잔금을 받아서 5월 2일 날 집주인한테 잔금을 받아서 이렇게 보증금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시킨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만 들인 상태로. 그리고 이거는 의왕시청의 이러한 내용들, 뭐 범죄 행위는 별도로 하고 하더라도 조합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주 과정에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한 내용,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달라고 세입자들이 의왕시청 재생과에 제출한 민원입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여기 첨부 서류한 조정조서라든가 월세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범죄 행위는 별도로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루인 잘해봤어. 그리고 이거는 의왕시청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한테 제출한 민원입니다. 그 전에 제출한 그 도시재생과에 제출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그 시장실에 있는 비서실장 정 씨에게 이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따지고 나서도 하나도 요거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딱딱 다 도시재생과 복지정책과에서 이행을 안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잘 조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경기도청에 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형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직도 이사 비용을 못 받는 과정, 기도인가 없었던 미에서 다 조사하고 얼마나 몇 통이 되었길래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이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안 되고 있길래 저희가 그 공무원들, 의왕시청 도시재생과 복지정책과 직원들, 담당자들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여기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그 내막을 여기 썼고 담당 조사관도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루인 그 소유자와 조합사무실 그리고 내선동 재개발 다구역에 있는 그 범죄예방센터 그 경팀장과 통화한 내역 다 증거가 그 사실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실들이 다 여기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입니다. 내용은 여기 공개할 수 없고 표지만 여기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